질문. 대만 본토를 제외하고도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대만과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 바시 해협, 미야코 해협이 미국, 한국, 일본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을 중국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대만 본섬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이어서 대만이 왜 중요한지 또 다른 이유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트 3.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 대만 본섬이 중요한 3가지 점을 다시 정리해보죠. 첫째, 영토로서 가지는 가치. 둘째, 군사기지로서의 유용성. 셋째,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생산기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외에도 3개의 해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협은 넓은 바다를 이어주는 육지 사이에 낀 좁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주로 해상 운송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과학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상품들은 98%가 배를 이용하고 있으니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 대만 해협의 중요성. 대만 해협도 대만 지정학에서 중요합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과 중국 본토 사이에 370k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해협입니다. 폭이 좁은 곳은 130km에 불과합니다. 이 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의 상선들, 특히 컨테이너선들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2008년 중국과 대만이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해협은 중국, 대만뿐 아니라 한국, 일본, 제3국 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만 해협이 중요하다는 점은 3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2년 1월에서 7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항한 5,400여 척의 컨테이너선 중 약 48%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컨테이너 물동량의 주요 항구가 대만 해협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 1위 상하이항, 3위 닝보 저우산항, 6위 칭다오항을 이용하는 배들이 대만 해협을 거쳐갑니다. 둘째,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으로 대만 해협 항로가 막힌 적이 있습니다. 짧은 군사훈련이었지만 세계 해운업계와 보험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운송비용뿐 아니라 운송 관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합니다. 셋째, 한국의 해상 수송로 안전과 관련된 논문이나 기사들은 주로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만 해협을 다루는 논문과 기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위협도가 높아지면서 군사, 해운, 여행, 주식 전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대만 해협이 최근 관심의 중심인 것은 한중일 3국의 원자재나 중간재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무역 분쟁과 봉쇄는 한중일 3국만 괴롭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 대만에서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 자동차와 컴퓨터 생산이 멈춥니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핵심 문제는 전쟁 여부가 아니라 반도체 공급 중단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 대만 해협을 중국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도 이를 좌시할 수만도 없습니다. 3. 바시 해협. 바시 해협은 아마 낯서실 겁니다. 바시 해협은 너비가 150km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해협입니다. 바시 해협 아래로는 루손 해협이 있습니다. 바시 해협은 대만 해협을 우회하는 통로로 중요합니다. 실제 유조선이나 LNG선들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이 해협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거기다 한국과 일본의 대체 수송로이기도 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으로 중국군이 실탄 사격 훈련을 하자 많은 배들이 바시 해협으로 우회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시 해협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온 물동량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점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 해협으로 광 케이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 26일 진도 7.1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와 미국, 유럽에서 국제 전화와 인터넷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시 해협으로 지나가는 광 케이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은 해상 수송로, 일명 슬록이 단지 배들의 항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하는 인터넷이나 국제 전화도 해상 수송로 중 해저 케이블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해군의 진출로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시 해협이나 그 아래 루손 해협을 거쳐서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괌을 이용하거나 대만의 항공모함 전단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바시 해협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서 바시해협도 차지하게 되면 중국은 운송 분야에서 두 가지 강점을 가집니다. 첫째, 대만 해협과 바시해협을 통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운송망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줄을 움켜쥐는 셈이죠. 둘째, 바시해협을 통해 동으로는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고 남으로는 남중국해를 내해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보호하면 중국의 해양 팽창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지원함으로써 동맹과 안전보장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대만의 연하는 수심이 낮아 중국의 잠수함 작전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언론사인 와이타임즈는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톰 슈가츠 선임 연구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중국 근해의 수심이 낮아 미국의 감시 자산에 의해 발각될 수 있으며 중국 해군이 나가는 길목에서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미국이 바시해협을 통제할 수 있다면 중국 잠수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접근을 저지하기 수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미야코 해협과 난세이 제도. 이 지명도 생소할 것입니다.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를 포함해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로 이어지는 1500km에 걸쳐 200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난세이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중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 사이에 미야코 해협이 있습니다. 폭이 좁은 곳은 270km로 이 중 45km는 미야코 영해이고 나머지 225km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다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공해이기 때문에 배들은 통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해군력을 키우면서 이 해협을 자주 넘어 태평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처음 중국 해군이 이 해협을 넘어온 뒤 2019년, 2021년, 2022년에 랴오닝 항모가 함정들을 이끌고 이 해협을 넘어 동중국해로 나왔습니다. 미야코 해협 역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는 경우 중국 미사일을 피해 항공모함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야코 해협과 바시해협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해협은 중국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차지할 경우 대만 옆에 있는 센카쿠 열도 혹은 다오이다오의 영유권 분쟁은 일촉즉발의 또 다른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일본은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일본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곳 섬들에 연안 경비부대와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왔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문제 삼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륙함 이즈모를 경항모로 개조하고 수직 이착륙기인 F-35B를 42대 도입했습니다. 2022년 12월 일본은 안보법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했습니다. 공격 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고 전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죠. 이와 함께 중국의 압도적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500발이나 도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반격 능력 명문화로 혹시 북한에 대해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중국 미사일을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능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2023년 들어와서 일본은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해병 여단을 사단급 규모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필요시 미국과 협력을 통해 탄약 등을 지원받는 합의도 이루어졌죠.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난세이 제도의 섬들이 중국에 빼앗겼을 경우 해병대를 보내 탈환하겠다는 것이죠.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익과 맞아떨어집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은 오키나와 현해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를 개편해 도서 지역에서 적의 침공을 막을 해병연합연대를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2월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필리핀에 방문하여 4군데 군사기지를 추가했습니다. 루손섬의 3곳과 팔라완섬 1곳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루손섬에서 타이완까지는 400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미군기지 사용은 직접적으로 중국 해군과 공군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해왔던 보통 국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말이죠. 오늘의 결론. 미국은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대만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일본 역시 대만 해협과 난세이 제도의 지정학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